정락일 세법 재개도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리에서 부동산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락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은 양도세를 가지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9강, 10강으로 할 건데요. 3번 나눠서 양도세 합니다. 원래 우리 양도세가 가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할 때 3번 나눠서 정리하는데 그중에 8번째 강의가 양도세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 3는 이제 9강, 10강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우리 세법에서 보통 5문제에서 6문제까지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교환을 제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잘라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양도세 특징, 그럼 과세 대상, 양도의 정의 여기부터 한번 정리하고요. 나머지 D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양도세 특징을 보면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 그 다음에 직접세고요. 유통과세다. 특히 요 분류과세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가끔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양도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그러면 안 되죠. 종합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하는 분류과세를 취하고 있다. 법률에 정한 것만 과세하니까 열거주의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쓴다. 그래서 등기, 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요. 인세입니다. 자,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이 원칙이고요.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실거래 예외는 추계조사. 자, 종가세고 차등비례세율이고요. 초과세 6에서 45%입니다. 신고제도가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앞으로 예정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예정신고하셔야 되고요. 신고와 예정신고, 확정신고 아니한 사람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분할납부는 1,000만 원 초과돼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한다. 분할납부도 워낙 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분할납부 꼭 기억하시고요. 물납은 2016년도 폐기됐다. 물납은 더 이상 안 된다. 33회 때 작년 출제할 때 물납이 허용된다 그래 틀렸는데 물납은 현재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국세이기 때문에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양도세 과세 대상은 7가지입니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판상품, 신탁수익권, 기타 자산인데 약어로 쓰면 토, 건, 부, 주, 파, 신, 기. 그래서 7가지를 간단하게 우리 약어로 쓰면 토, 건, 부, 주, 파, 신, 기 이렇게 좀 암기해 주시면 돼요. 양도세 시간에서 자주 써야 될 용어이기 때문에 토, 건, 부, 주, 파, 신, 기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과세 대상에선 3가지 정도만 주의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대상이 이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토지 건물은 미등기든 등기든 무허가든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등기 의무, 허가 의무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25회 때 지역권, 그래서 지역권은 틀렸는데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지상권과 전세권이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임차권은 꼭 주의할 점이 앞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게 함정이니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3번 맞고 3번 틀렸으니까 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 근데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이러면 양도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니까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생각이 돼요. 등기됐으면 양도세고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 당첨권, 입주권 과세하고요. 토지 상환 채권, 현재는 채권인데 미래 토지로 상환받는 거, 채권이지만 미래 주택으로 상환받는 거, 계약금만 지급과 양도하는 권리 등으로 끝난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식은 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 법인이 있고요. 국내 국외 주식을 합산하는 게 특징이고요. 선물과 옵션을 판상품인데 국내 국외 판상품을 합산했다. 신탁이익 받을 권리도 과세한다. 자, 그리고 기타 자산은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요 영업권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우리 영업권은 권리금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은 함께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 부과하지만 단독적 영업권
또는 구분하여 이런 말을 쓰면은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양도하면 양도세 부과하고요. 단독적 구분해서 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합니다. 특정시설 이용권, 회원권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주식도 과세하고요. 과점주주, 특수업종 과세합니다. 자, 부동산과 이것도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이주권은 옮겨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인데 2020년도에 추가됐고요. 이주권도 함께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하는데 나중에 이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이주권만 따로 팔게 되면 그때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께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하고요. 별도로 평가해서 팔았을 때는 종합소득세 과세한다. 자, 세 가지 주의점은요. 임차권 앞에 등기될 거, 영업권 함께, 이주권도 함께 이걸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보면 양도고요. 이렇게 보면 양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할 거 이게 양도의 정의입니다. 무상으로 이전한다든지 형식적으로만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상 이전 이게 양도입니다. 대표로 매도, 경공매 교환, 현물 투자, 물건을 투자하고 주식이나 지분을 받은 경우, 대물 변제, 물납 이런 거 위자료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부담부 증여 시 어느 부분? 채무 인수분 요거 주의하셔야죠. 부담부 증여는 일부 양도, 일부 증여인데 앞에 나오는 부담부가 채무 인수분이니까 양도가 되고요. 뒤에 나오는 건 증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매도부터 부담부 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는데 요거의 반대말. 자, 매매 중에서 원인 무효 소유에 대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면 처음부터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교환도 쌍호, 교환했을 때는 양도가 되는데 취소되었으나 선의 제3자 취득으로 인해서 회복 불능인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출자자가 조합의 지분 비율을 투자한다든지 현물 투자했다가 퇴사, 그만두면서 함께 자기가 투자한 거를 해석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위자료라는 말 쓰면 양도인데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자기 목을 자기가 분할을 받아서 잘라간 거니까 분할 청구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채무 인수액은 양도가 되는데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뭐로 본다?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일부 양도, 일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양도고 어느 쪽이 증여냐. 요 부담부 증여를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매 무효 소에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26, 28회 때 계속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양도의 정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보면 양도가 아닌데 거꾸로 이렇게 보면 양도가 됩니다. 반대의 표현입니다. 자, 환지 처분과 보류지는 원위치가 되죠. 환지는 갔다가 돌아온 거, 사업시행자가 보류시킨 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23회 때는 보류지, 24회 때, 28회 때는 환지로 나왔는데 환지나 보류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청산금을 수령했다. 만약에 가만지로서 가만지는 자기가 받기로 한 면적보다 적었을 때 가만지가 되면 청산금을 수령하면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환지받은 토지를 나중에 처분한다든지 보류시킨 땅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처분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는 거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양도담보도 주의할 점은 원래 목적은 담보가 목적이고요.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럼 불이행하면은 그때 양도가 되는 거고요. 채무를 이행하면 양도가 아니라 담보로서 끝나기 때문에 채무 이행하면 양도가 아니고요. 채무 불이행했을 때 양도가 된다고 보면 돼요. 계약을 하나라도 위배하면 그때 양도한 걸로 봅니다. 자, 공유물 단순 분할은요. 양도가 아닌데 분할할 때 지분이 감소가 되면 양도예요. 지분이 감소된 쪽에서 지분이 증가한 쪽에 자기 지분을 팔았으니까 증가한 쪽은 취득세 내야 되고요. 감소한 쪽은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감소한 쪽에서 증가한 쪽으로 대가를 받고 지분을 넘겼다면 양도에 해당한다. 자, 소유권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매매 무효소에서 환원됐을 때도 양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직까지는 유동적 무효고요. 허가 통지를 받아야지만 양도가 됩니다. 지적 경계선 변경한 토지 교환은요.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환할 거 또는 기존의 토지를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말 거.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데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교환하더라도 양도가 되기 때문에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말 것 이렇게 나옵니다.
배우자와 직계 미송은 원래는 증여로 추정하고요. 거래가 됐어도 가족 간의 거래는 워낙 가깝다 보니까 증여로 추정하되 뭐 했을 때만 입증했을 때만 양도가 되고요.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합니다. 신탁 계약을 해지한다. 그리고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본인이 재취득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2011년 기본 통칙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양도했는데 경공매로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가 아닌 거 차이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양도의 정의까지 봤고요. 자, 다음은 양도 및 취득 시기, 날짜 정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일 때와 특수한 거래, 그리고 계산구조, 양도 및 취득가의 추계조사 이런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도 및 취득 시기 중에 일반적인 거래는요, 유상거래가 대표적인데 매매입니다. 자, 매매했을 때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이라는 건 실제 돈을 주고받은 날이니까 사실상 잔금 날짜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대금 청산일이 언제 돈을 줬는지 또는 대금 청산 전에 선등기가 됐다. 그러면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주식은 명의 개서일.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명부에 기재한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원칙보다 예외가 잘 나오는데 요거는 출제할 때마다 꼬박꼬박 나왔어요. 최근에 25회 때, 29회 때, 32회 때 꼭 출제할 때마다 예외가 나오니까요. 예외는 꼭 보셔야 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 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접수일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양도세를 누가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세는 제외한다. 이 제외한다는 거는 그 날짜에서 제외한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대금 청산일, 오늘 대금 청산일이 오늘 날짜로 예를 들어 3월 27일 날 대금 청산했다. 그런데 나중에 양수자가 대신 양도세를 부담해줬어요. 5월 27일 날 두 달 후에. 그렇다면 양도세는 포함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여기서는 매매일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제외한다. 이런 말씀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할부는요. 세입증 빠른 날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기할부도 18회, 29회, 그 다음에 32회 때 세 번 나왔으니까 장기할부도 은근히 잘 나와요. 세입증 빠른 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용도 세입증 빠른 날인데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수용에서 주의할 점은요. 수용은 나중에 사업 인정 고시일 그러면 안 돼요. 25회 때 틀린 문장인데 사업 인정 고시일이 아니라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수용 개시일은 수용 측에서 수용을 결정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특수한 거래는요. 자가 건축인데 허가받은 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게 원칙.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실상 사용일이 빨랐을 때는 빠른 날. 항상 세법은 날짜 정할 때 빠른 날이다. 취득세든 양도세든 빠른 날입니다. 자,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이다 나옵니다. 29회 때 이게 틀렸는데 무허가 건물은 추후에 임시사용, 사실상 임시사용이나 사용 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이날로 한다 그래 틀렸는데 29회 때 틀린 말. 언제나 무허가는 승인 자체가 없어요. 임시사용이나 사용 승인서가 없으니까 그냥 사실상 사용일이다 나옵니다. 자, 상속은 은근히 잘 나옵니다. 상속도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완성 미확정은 완성 확정된 날, 환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지할 때 증환지나 감환지가 있으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무슨 날이다? 다음 날. 이 다음 날을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32회 때 이 다음 날이 틀렸고요. 29회 때는 맞았는데 32회 때는 정답 여기 틀렸습니다. 다음 날 빠뜨리면 안 돼요. 공고일 그러면 안 되고요. 공고일이 다음 날 꼭 주셔야 됩니다. 민법상 점유 시효취득은요. 점유 개시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회 때는 이게 등기일이다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32회 때는 점유 개시일이다 맞았기 때문에 현재 점유 시효취득은 점유 개시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취득 시기가 불투명한 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겁니다. 일명 선의선취법이라고 합니다. 무효가 돼서 환원되면 당초 자산 취득일, 분양권 등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고요. 의제는 간주하는 날인데 너무 오래된 부동산은 84년 12월 3일 이전에 취득하면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식만 별도로 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의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최근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지 바로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계산 구조인데요. 양도세 계산 구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다. 계산 문제에서 양도 차익이 얼마냐 최소화라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 경비를 묶어서 필요 경비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가면 필요 경비. 일반적일 때는 필요 경비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식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을 받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다 나옵니다. 33회 때에는 과세 표준이 얼마냐 그래서 금액을 물어봤고요. 계산 문제로. 과세 표준에다가 법에 정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된다. 이 공식을 계산 구조인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익 구하라 그러면 1번 공식, 과세 표준 구하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번 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도 알아야 되고요. 자, 양도 및 취득가액에서 실거래가액은요 원칙인데 원칙은 양도 당시 양도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를 안 한다 미신고할 때는 등기부 기재가액 또는 추계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면 매입가액의 취득부대 비용을, 스스로 건설하면 건설가액의 취득부대 비용을, 상속과 증여받으면 상속 증여 당시 상호세 증여세가 결정된 가격, 그리고 상속 증여 당시 결정가액이 없으면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미신고할 때는 등기부 기재가액이고요. 또는 추계조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득부대 비용에는 중개보수,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소송 하해 비용, 약정된 이자 이러한 비용이 다 포함되고요. 재산세, 종부세, 상호세, 증여세, 현재가치 할인 여기 나오는 연체이자, 대출금 이자는 아쉽게도 제외된다. 필요경비를 인정 안 한다. 재산세, 종부세 대신 증여세, 상호세도 인정 안 하는데 다만 2월 과세를 적용할 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하되 상각을 했다든지 또는 감가상각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에 31회 때, 28회, 29회 때 감가상각 또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것도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추계조사는요. 양도가액은 1번 매매사례가액, 두 번째는 감정가액, 세 번째는 기준시가요. 그리고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고요. 하나 더 있는 게 환산 취득가액이고요. 네 번째는 기준시가인데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암기해야 됩니다. 매감 한기 이렇게 해서 매감 한기 네 가지 암기해주고요. 주의할 점 요거. 취득가액만 우리가 가액을 결정할 때 환산할 수 있고 양도가액은 환산이 없어요. 중간에 환산이 없기 때문에 매매사례, 감정, 기준시가로 가고요. 취득가액은 매매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매매사례 감정가액은 양도일 전후 3개월이고요. 취득가액이 매매사례 감정가액도 취득일 현재 전후 3개월. 그리고 요 환산 취득가액은 뭐만? 취득가액만 적용하니까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양도세 오늘 첫 번째는 요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